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실례하지만 정말 한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체코 최고 명문가 85세 할아버지가 한국행 티켓을 사려 하자 여행사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생 유럽만 여행하던 체코 최상류층 노인들이 갑자기 수천 명씩 한국행 항공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5성급 호텔 대신 평범한 숙소를, 관광지 대신 지하철을 타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체코 정부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체코 귀족의 말입니다. 내 평생 이런 나라는 처음 봤소. 체코가 한국한테 배워야 할 것 같소. 90년간 체코 최정 상층에서 살아온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하에서 30년간 고급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렉 노바크입니다. 지난 3월 어느 화창한 오후 저희 여행사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 최고 재벌가의 회장님이신 76세 할아버지께서 직접 방문하셨는데 요청하신 내용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스위스 별장과 오스트리아 온천만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비슷한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체코 최대 은행 회장, 전직 재무장관, 명문 귀족 출신 할아버지들이 줄지어 한국 여행을 문의하셨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놀랍게도 아시아 여행 경험이 전무한 분들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이분들의 여행 조건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대신 3성급 호텔을 원하셨고 개인 가이드 대신 단체 관광을 선호하셨습니다. 경복궁이나 제주도 같은 유명 관광지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지하철, 병원, 시장, 관공서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 전직 장관님은 서울시청에서 민원 처리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재벌 회장님은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는 모습을 체험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여행업을 하면서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 관광 패키지로는 이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역 가이드들도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관광 안내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설명이 주요 업무가 되었거든요.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이분들의 동기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체코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신 후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과 사회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2,000명이 넘는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체코 전체 연간 한국 방문객의 3배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프라하 시내 모든 고급 여행사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의 신분을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체코 사회의 최상위층이 총출동한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15명, 전직 정부 장관 8명, 명문 귀족 출신 2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동시에 같은 목적지를 원한다는 것은 체코 여행업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특별한 요청을 받아봤지만 이번만큼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하신 말씀들을 듣고 나서야 말입니다. 첫 번째 체코 상류층 그룹 45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유리창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가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전직 체코 경제부 장관이었던 요세프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공항의 오래된 시설과 공사 지연 문제로 수년간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첫 번째 큰 충격이 왔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기계를 통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인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전직 체코 최대 은행 회장이었던 밀로시 할아버지는 자동 심사대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체코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국어 지원이 완벽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서는 체코어와 영어만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수화물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는 소음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서 자주 겪던 수화물 분실이나 지연은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수화물에는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분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공항 직원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유창한 체코어로 질문에 답해줬고 청소 직원들은 승객들이 지나간 자리를 즉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체코 공항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서비스 품질이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승객들을 위한 별도 도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 시설들도 체코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곳곳에 설치된 충전 스테이션과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휴식 공간마다 안마의자와 수면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승객들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구역의 규모와 브랜드 다양성은 유럽 어떤 공항보다 뛰어났습니다. 전직 체코 은행연합회 회장이었던 파벨 할아버지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시아 공항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시설의 현대성과 운영 효율성이 유럽 최고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라하나 빈 공항과 비교해도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철도 연결 통로로 향하면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새 것처럼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어서 처음 온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도 곳곳에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탑승구에서 마지막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차량 내부는 체코 최신 지하철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 간격도 넓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실시간 운행 정보와 날씨, 뉴스까지 제공하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체코 상류층들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체코보다 더 선진적인 시스템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경험들은 더욱 놀라운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탄 체코 상류층들은 처음엔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인천대교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인천항의 규모가 프라하 엘베강 항구를 능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체코 교통부 장관이었던 얀 할아버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항구 시설들을 관찰했습니다. 크레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과 컨테이너들의 체계적인 배치는 체코 항구 관리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24시간 무중단으로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은 체코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주거 단지들 사이사이에 공원과 녹지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라하의 무질서한 도시 확장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적인 도시 설계였습니다. 전직 체코 최대 건설회사 회장이었던 토마시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수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주거 단지가 하나의 완성된 도시처럼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상업시설, 학교, 병원, 공원이 모두 도보거리에 배치된 계획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주거와 상업지역이 분리되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도로로 시선을 돌리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프라하 시내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질서정연함이었습니다. 차선 변경도 체계적이고 신호등 체계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중교통과 일반 차량의 조화였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버스들은 정확한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체코에서도 이런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체 없이 원활하게 흐르는 교통 상황은 놀라웠습니다. 전직 체코 은행연합회 회장이었던 루드비크 할아버지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교통 질서는 기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프라하나 브루노 같은 체코 대도시에서도 러시아워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입구와 버스 정류장 주변의 모습도 체코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버스나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배려한 후 탑승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체코에서도 모범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배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 주변 상업지구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간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건물들의 외관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하 구시가지를 제외하면 무질서하게 늘어선 간판들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는 곳이 많은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였습니다. 횡단보도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도와 차도의 분리도 완벽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체코의 장애인 도시 설계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도시 설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야경은 체코인들에게 마지막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강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조명이 질서정연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프라하나 브루노의 도심보다 훨씬 웅장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날 오전 9시 체코 상류층 그룹은 명동역에서 지하철 체험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평생 개인 차량이나 전용기만 이용하던 이들에게 지하철은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깊숙한 지하까지 이어져 있었고 모든 시설이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프라하 지하철의 어둡고 습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오래된 지하철역에 이런 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직 체코 사회부 장관이었던 바칠라프 할아버지는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승강장 전체가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프라하 지하철의 어두침침한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승강장 곳곳에 설치된 의자들도 편안해 보였고 공기순환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체코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체코 지하철에서는 자주 경험하는 지연이나 운행 중단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운행 정보 시스템의 정확성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그려진 승차 대기선도 체코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이런 질서 의식은 체코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차량 외관이 체코 최신 지하철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디자인과 깨끗한 외관은 마치 고급 승용차를 연상시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량 내부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기조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부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좌석 배치도 합리적이었고 손잡이와 안전시설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노약자석과 장애인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실제로 젊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 문화는 체코 사회에서도 본받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직 체코 최대 제조업체 회장이었던 미로슬라프 할아버지는 차량 내부의 청결함에 감탄했습니다. 바닥에 휴지나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좌석도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프라하 지하철에서 자주 보는 낙서나 파손된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애호가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승객들의 매너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더라도 목소리를 낮췄고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통화나 음식물 섭취 같은 민폐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체코 대도시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운행의 정확성도 놀라웠습니다.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하고 출발했으며 역간 이동 시간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체코 지하철에서 자주 겪는 신호 고장이나 예상치 못한 지연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도 시스템의 신뢰성이 일상생활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승역에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노선이 만나는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안내 표지판이 직관적이어서 길 찾기가 쉬웠습니다. 체코어 표기도 정확했고 색깔별 노선 구분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프라하 중앙역의 복잡한 환승 시스템보다 훨씬 이용하기 편했습니다.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지하철역 내 편의 시설들도 체코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편의점, 약국, 심지어 은행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와 충전 시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코 그룹 중 한 명인 전직 체코 중앙은행 이사였던 프란티셰크 할아버지가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74세의 고령인 그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어서 동행자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가이드는 즉시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체코인들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코에서도 응급실은 항상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파악했고 체코어가 가능한 통역사까지 즉시 배치되었습니다. 체코 병원에서도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즉석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국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접수 과정의 신속함은 체코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환자 정보 입력, 보험 확인, 진료 배정까지 불과 10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체코에서는 보험 서류 확인만 해도 30분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의 효율성이 체코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종이 서류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급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호텔 로비처럼 쾌적했습니다. 깨끗한 의자, 밝은 조명, 조용한 분위기가 환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체코 응급실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과 적절한 온도 조절로 환자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놀라웠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으로 응급 환자는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반 환자도 30분 이내에 진료 순서가 왔습니다. 체코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인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효율적인 의료진 배치와 시스템 운영의 결과였습니다. 진료 순서가 되자 세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체코 의대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어서 체코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의 전문성이었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코에서 복용하던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체크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의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검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고 가족들의 걱정도 덜어줬습니다. 체코 병원의 형식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모든 검사가 1시간 안에 완료되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 예약만 해도 몇 주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진단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의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검사 장비가 최신형이었고 정확도도 높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보조 시스템은 체코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가 체코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전직 체코 보건부 차관이었던 올드리히 할아버지는 동행한 의료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최고 대학병원도 이런 속도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친절함도 체코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고 가족들의 질문에도 정성껏 답해줬습니다. 체코 병원의 건조하고 형식적인 응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행 피로와 시차 적응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체코로 돌아가서도 계속 복용할 수 있는 약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체코 병원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약국에서 네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처방전을 제시하자 약사가 체코어로 복용법을 설명해줬습니다. 약봉지에도 체코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서 귀국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외국인 환자 서비스는 체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수납 과정에서 마지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진료, 각종 검사, 처방약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이 체코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체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의료 접근성 면에서 한국이 체코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체코 상류층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접수부터 퇴원까지 총 2시간이 걸렸는데 체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함, 최신 장비의 완비, 합리적인 비용까지 모든 면에서 체코를 앞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체코 상류층 그룹은 명동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쇼핑 체험 정도로 생각했지만 거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은 그들이 알고 있던 아시아의 전통 상점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보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가로등과 조경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체코의 오래된 상업지구들이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건물 배치로 답답함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 쇼핑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직 체코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카렐 할아버지는 건물들의 외관에 감탄했습니다. 각 브랜드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잃지 않는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라하 바칠라프 광장에 혼재된 건축 양식과 비교하면 훨씬 체계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상업지구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컨셉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화장품 매장에서 왔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매장이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전문 상담사의 맞춤 서비스, 심지어 작은 카페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체코 화장품 매장의 단순한 진열과 비교하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매장들은 쇼핑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승화시켰습니다. 고객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구매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각 층마다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었고 고객들은 마치 놀이공원을 탐험하듯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쇼핑 자체가 하나의 문화 활동이 된 것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체코 최고급 백화점을 능가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배정되어 맞춤형 코디네이션을 제공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최고급 매장에서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도 놀라웠습니다. 고객의 체형과 취향을 파악해서 최적의 스타일을 제안해줬고 다양한 브랜드의 특성까지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고유한 스토리와 컨셉이 있었고 고객들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위생 수준은 체코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고 맛과 서비스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각 음식점마다 독특한 컨셉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코의 획일적인 레스토랑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자체가 하나의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 서비스,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고객의 만족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점들도 각각의 독특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주문 시스템, 실시간 재고 확인,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체코 상점들이 아직도 수기로 처리하는 업무들과 비교하면 1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전직 체코 디지털 경제협회 회장이었던 페트르 할아버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비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쇼핑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이자 문화 활동이 된 것입니다.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모든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행동 양식도 체코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젊은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구매 후기를 올리며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소비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였습니다. 명동 성당 앞 광장에서 바라본 명동 전체의 모습은 체코인들에게 마지막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상점들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상업지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화 공연과 이벤트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업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체코의 딱딱한 상업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쇼핑 지구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체코로 돌아온 상류층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체코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체코의 우수성을 신봉하던 최고 권력층들이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체코 정부는 긴급 보고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5월 초 한국을 다녀온 체코 상류층들이 프라하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들의 표정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유럽 중심의 사고를 가졌던 이들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체코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전직 체코 재무장관이었던 보흐밀 할아버지가 터뜨렸습니다. 프라하 정계 모임에서 그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체코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체코 정치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체코 제1주의를 외쳐온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체코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 일간지는 체코 엘리트들의 한국 쇼크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주요 시사주간지는 아시아에서 배우는 체코 지도층이라는 특집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체코 공영방송은 한국 모델 분석 심층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전직 체코 최대 자동차 회사 최고 경영자였던 얀 할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체코 자동차 산업계 모임에서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체코 고속도로보다 효율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자동차 강국 체코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라하와 브루노의 교통체증을 매일 겪는 체코 경제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체코 자동차 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기업인들이 모임마다 한국 경험담을 쏟아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 병원 시스템의 신속함, 명동 상권의 디지털 혁신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파장은 의료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직 체코 보건부 차관이었던 올드리히 할아버지가 체코 의사협회 총회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체코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 예약만 3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2시간 만에 모든 검사를 완료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체코 의료계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체코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의료 효율성과 환자 서비스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증언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체코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집단적인 한국 예찬이 계속되자 외무부와 경제부가 공동으로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체코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체코 의회에서도 한국 관련 질의가 폭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연일 추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한국의 성공 사례를 체코에 즉시 도입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프라하 의회는 한국 열풍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체코 시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상류층들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자 일반 시민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와 브루노의 한국어 학원은 수강 신청자가 10배로 늘었고 한국 여행 상품 예약이 전년 대비 500% 급증했습니다. 체코 최대 서점들에서는 한국 관련 도서가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정부와 스마트 시티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체코 사람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체코 대학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 카렐 대학교와 체코 공과대학교에서는 한국학과 개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체코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체코 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사절단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직접 배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 여행사에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지인들에게 경험담을 전하면서 새로운 문의가 쏟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더 젊은 층에서도 한국 여행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을 다녀오신 할아버지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보수적이고 유럽 중심적 사고를 가지셨던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셨고 한국 제품이나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전직 재무장관이셨던 보우밀 할아버지는 저희 여행사에 다시 방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인상 깊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코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체코 최대 은행 회장이셨던 밀로시 할아버지는 더욱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체코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하시며 체코 은행들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몇 달 후 그 은행에서 한국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던 프란티셰크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행사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국 전담 직원을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관광 위주 패키지가 아닌 사회 탐방형 여행 상품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30년 여행업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함을 설명하셨습니다. 공항시설, 교통 시스템, 의료 서비스, 시민의식까지 모든 면에서 체코가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후 이분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시거나 한국 제품을 구입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여행이 이분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시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합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년간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이 여행 후에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여행은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언젠가 저도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시설과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체코 최고 지도층들이 직접 증명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체코 최상류층 노인들의 한국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